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해소가 되었다. 여기서 심리가 더 다운되긴 어렵지만 빨리 회복되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당연히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라던가 그런 요인들이 조금 더 영향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이런 시기를 좀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것 같습니다. 혜리치님, 최근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또 영향을 받을까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이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저희가 2025년 4월 4일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확실히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정말 극과 극으로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해소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심리의 변화를 알 수 있냐면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게 결정이 딱 되고 나서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졌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다시 이제 환율이 올라갔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부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발생할 수 있다. 뭐 여러 그런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좀 안정감 느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인들이 부동산에 조금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뭔가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미루고 미뤘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집을 사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 리스크적인 상황 때문에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긴 힘들어요. 이게 올리긴 어렵다 하더라도 동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집을 산다 했을 때 다 뭐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출을 받게 될 텐데 그럼 대출 금리가 확실하게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더 심리가 회복될 수 있지만 동결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심리 회복이 조금 더딜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심리가 더 다운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또 빨리 회복되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거의 6월 3일에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4월이니까 6월까지 한 2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뭐 정책에 대한 공백이 상태인 거죠. 그에 따라서 그럼 나는 이번에 확실히 대선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런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을 관망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좀 변화를 보면 좋은데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규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권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다 이렇게 완화를 못 시킨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제 생각은 여기서 큰 변화가 생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뭐 정책을 완화시키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반대로 야당에서 만약에 선출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야당의 좀 기조는 규제를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대선 선출이 되고 나서 초기에 본격적으로 또 그렇게 규제를 하긴 힘들 수 있어요. 이미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은 더 규제를 심하게 하긴 어렵고 좀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기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 했을 때는 지금 보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무주택자, 1주택자인 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똘똘한 한 채 아니면 조금 덜 똘똘해도 두 채로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신축이고 상품성 좋고 입지 괜찮은 그런 것들에 지금 수요는 계속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뭐 정책적인 요인, 뭐 정치적인 부분,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큰 부분은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금리라는 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죠? 뭐 이런 정치적인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변화가 저는 부동산에 더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던 가장 컸던 이유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금리가 뭐 어느 정도 올라간다 했을 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게 급격하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그게 가계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뭐 금리 내렸었고 또 동결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긴 어렵고 앞으로 좀 더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리는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람들이 이 정도면 뭐 대출 이자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조금 생각이 바뀌면 이제 집을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내 대출 이자가 낮아지는 걸 가장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입니다. 여기 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23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매물 호가는 33평 기준으로 거의 26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도 직전 실거래가보다는 매물 가격이 2억 이상 올랐어요. 근데 가장 컸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다가 이제 구 단위로 더 넓게 다시 묶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풍선 효과가 마포나 뭐 성동구나 강동구 같은 주변으로 좀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지금 나오는 이런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당연히 부동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금리라던가 뭐 최근에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렸다가 다시 묶이면서 주변 지역으로 뭐 풍선 효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요인들이 조금 더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풍선 효과가 좀 전반적으로 번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마포는 올랐는데 그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지역들이 아직 못 올랐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더 저렴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는 비싼 곳에서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만약에 금리 인하와 함께 같이 맞물리게 되면 저는 그게 유동성을 형성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참고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런 요인, 좀 경제적인 상황들,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 2주택, 주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시면요. 아직 지금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 못한 곳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아직 저렴하다. 이게 가격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한 곳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사기가 좋은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규제들이 보면 1주택 이상,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인 분들은 대출에서 조금 자유롭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조금 더 내려와 준다고 하면 집을 사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고 하면 이런 시기를 좀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주택자라고 했을 때는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전략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뭐 상급지 위주들 좀 많이 오른 곳들을 보면 그런 곳으로 갈아타기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조금 낮춘다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옮긴다 했을 때는요.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이든 지방광역시든 그런 곳에 살고 계시다고 하면 갈아타기는 충분히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난 지금 1주택인 상황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빠져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력만 된다고 하시면 하나를 더 사서 2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죠. 2주택까지는요. 우리가 뭐 1실자 1가구 2주택 그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집에 두 채가 있다 했을 때는 거기서 못난 것부터 팔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못난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가세 받고 내 기존의 집 하나는 뭐 비과세 받고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두 채를 굴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집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조금 자유로웠고 파는 것도 자유로웠지만 이게 점점 규제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게 상당히 좀 많거든요. 불리하죠. 그러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 조금 못난 것들을 이제 팔아야 돼요. 팔아서 이거를 좀 개수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줄이면서 내가 요걸 조금 더 좋은 것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집이 4채가 있다, 줄여가지고 2채로 가는데 최대한 그거를 조금 좋은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대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주택수가 많을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인 분들은 좀 그런 사항을 인지하시고 주택수를 조금 줄이면서 좋은 걸로 바꾸는 작업,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뭐 저희가 탄핵 결정이 되었고 앞으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집을 사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